이거 윤석열 를 타겟으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이 그게 터진 지가 한 일주일 남짓 됐는데, 일주일 좀 넘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언론이 보도도 안 하고 유야무야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어디로 갔냐면은 국정원장인 박지원 게이트로 갈 불똥이 글로 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 좀 넘었는데 시적부적되고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면 이 박지원 게이트로 갈 수 있었던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 이건이 과연 그냥 묻혔겠느냐 하는 점을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중동 언론 권력들이 박전 국정원장에게 뭐 꼼짝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스카이데일리의 9월 17일자에 난 그 8일 됐죠. 오주환 기자가 쓴 국민 대신 권력 쫓는 박지원 국정원장이다 하는 그 헤드라인으로 나온 그 신문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소개하면서 과연 이 어느 쪽이 진실이냐, 고발사주 의혹이 윤석열이 책임져야 되느냐, 박지원이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묻혀서 되겠는가? 두 사람이 무슨 미락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겠는가 싶어서 9월 17일자 오주환 기자의 그 기사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을 맴돌던 30대 초반 여성 조성은 씨의 제보로 촉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의 등장으로 그 모양새가 달라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게 이제 박지원 게이트로 가고 있다는 형국이죠. 근데 지금은 뭐 박지원 게이트가 뭐고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잭소리도 못해요 박지원한테. 뭔 약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야당 쪽에서는 국정원의 대선 정책의 의혹 또는 박지원의 제보 사주 의혹이라고 주장한다. 조 씨의 발언이나 박 원장과 조 씨의 수시 회동 등으로 미뤄본다면 안익된 굴뚝에 연기 나래하는 말이 연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국정원법이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또는 국내 정치 개입의 길을 터준 것이라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반면 국정원이 정작 본연의 임무인 청주 간첩단 사건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직무를 유기하면서 엉뚱한 권력화만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최신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 청주 간첩단 사건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인지 수사가 중단됐는지 그 이상의 대규모의 수사가 지금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 문재인 씨가 이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발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볼 때. 이 간첩들이 자꾸, 우리가 볼 때는 간첩들이 자꾸 적발이 돼야 되는데, 나라 깨끗해지는데, 클린해야 되는데, 청와대 쪽은 이런 사건이, 공안 사건이 터지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색이 나는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것이죠. 14일 국회에서 있은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 질문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 이 의원은 이 경찰 출신 아닙니까? 네.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으로 받아 당선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상당히 파문이 일었죠, 국회에서.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사회활동가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특보단에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김 의원에게 강력 항의했다. 김 총리도 선거 때는 누군지도 모르는 많은 분이 돕게 돼 있다. 대선 캠프에 그런 분이 몇만 명 되지 않았나. 국가 원수에 관한 부분은 표현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을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원의 미진한 간첩단 사건 수사를 질타하면서 조 씨와 박 국정원장의 회동에서 촉발된 대선 정치 개입 의혹을 꺼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망칠 것도 모자라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국정원, 공수처, 검찰 등을 총동원해 야당 유력 대선 주자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 정치 공작에 휘말렸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청주 간첩단 사건의 추가 수사는 강감무소식인 실정이다. 사실 그렇죠. 청주 간첩단 사건은 충북 지역 활동가들이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운동을 하거나 반보수 정치활동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 보고 등을 주고받고 공작금까지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용의자들의 구속기간은 이틀 연장됐지만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이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식 기소도 안 됐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간첩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장을 지낸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결재 연기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재를 안 해줬다는 거죠. 서 실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내사 중인 사건이라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재인에게 보고를 안 했네요. 언론에 크게 보도까지 된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야, 참 이 나라 참 큰일 났습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네. 청와대 측은 간첩단 사건의 용의자 일부가 문재인 캠프 소속이었던 지적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과연 이것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입니까? 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에 대해 태영호 의원은 결국 청와대가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을 조사할 가치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해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답변인가?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용의자가 어떤 일을 했고 문재인 캠프에 누구와 일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게 유권자에 대한 예의다고 일갈했다. 박 원장의 등장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나날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여당의 발의로 진행된 국정원법 개정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의 경우 국정원 국내 정보 담당관의 주요기관 출입 금지 조항이 전면 삭제됐다. 이전에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국정원 국내 정보 담당관 IO의 출입을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때다.
2013년 여야 합의로 만든 국정원법 15조 2항은 다운표. 국정원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 내부 규정에 위반한 파견, 상시 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운표. 닫고.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항은 2014년부터 시행됐고 2017년에는 모든 기관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작년 개정안 처리로 이 같은 안전장치가 사라졌다. 여당이 사실상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정보 개입과 사찰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은 아니었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여당은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강제 종결시키면서까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정원에 국내 정보 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항을 삭제해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정보 조직을 만들 수 없으니 당연히 기관에 출입하는 사람도 없고 때문에 조항이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측도 유사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야당은 국내 정보 조직이 없어도 해외 요원을 국내 정보 수집에 불법 투입한다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셈이기에 사실상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노린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방첩 범위를 산업 경제정보 유출과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 침해로 넓힌 것은 사찰용 아니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문제 중 해외와 연계되지 않은 게 어디 있냐라고 관련 조항으로 국정원 해외 요원들이 국내 정보 수집에 투입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당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개정안으로 국정원은 민간인 대상으로 경제 사찰을 가능하게 됐다고 했으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조 씨와 박 원장 간의 회동으로 인해 이미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회정보위원회 소속인 김기현, 신원식, 조태용,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화 이후 국정원 역사상 대놓고 정치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조속히 박지원 원장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직무유기와 정치 개입, 권력화의 논란에 선 국정원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조 씨의 서울 중구 소공동 L호텔, 국정원 안전가업 등에 대한 출입 사실조차 공개를 거부했다. 조 씨가 국정원 VIP거나 박지원 원장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며 추석 직후에 무언가를 또 작당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돈다. 국민의힘은 낱낱이 실상을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원훈으로 삼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이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수치다. 더구나 국정원장이 공무와 무관한 일로 사인을 만나고 이 조성원 씨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인을 만났다는 게 조성원 씨를 몇 차례 단둘이서 만났다는 그 이야기죠. 만나고 자신의 등선을 노출시키면서 대선 개입 같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선진국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씨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윤석열 씨하고 박지원 원장하고
한판 붙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시적부적 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됐는지 서로가 어떻게 또 연락해서 휴전하자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1998년, 1999년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나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는 국정원 설립 후 지난 60년 역사에 어두운 면이 있다면 국정원 자체보다는 국정원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정치권의 책임 상당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권마다 정권을 교체해온 관리를 막기 위한 원장 임기제 도입 등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 사주, 고발사주 의혹하고 또 박지원 국정원 원장이 어느 정도 이 문제에서 개입되어 있느냐, 조씨하고 어떻게 조씨의 배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해서 이제 박지원 게이트로 비하하려 하다가 지금은 잠잠해집니다. 언론이 이제 일체 거론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조중동 많은 언론사가 국정원장인 박지원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그 박지원 씨가 김대중의 정권의 실세 때 언론사 사장들 간부 편집국장들을 다 평양으로 가서 같이 대통령의 평양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간 뒤로는 이 언론사에서 평양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사라든가 비판적 기사도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박지원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희한한 그런 언론의 행태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이 어쩌면 이제 사망했지 않는가. 공정한 언론 보도라는 것이 공정한 언론 보도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기자 정신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손상이 됐지 않는가.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런 것이 누적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초래됐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직접적으로 앞장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조정동 신문을 위시한 신문 방송사 아닙니까?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선동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뿌리가 바른 언론인데 참 이 나라 참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